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도소람 이야기. 여기는 쌍계사의 말사인 도원항입니다. 도원항에 온 이유는 토지 후반부로 갈수록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소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선생님, 후반부로 갈수록 도소람이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 도소람은 3부 중반부에 처음 등장하는데 4부 5부로 가면서 지리산 모임이 어떤 본산이 됩니다. 이곳이. 도소람이 작품에서는 쌍계사의 말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쌍계사의 말사에 도소람은 없습니다. 도소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교적인 어떤 유토피아의 한 형태인데 전국 어디나 있는 암자인데 실제로 쌍계사의 어떤 말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도원함에 와 있는 것이죠. 도소람이 3부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도소람은 거의 이렇게 방치돼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쓰러져 가는, 이렇게 거의 사라져 가는 그런 암자였는데 이것을 길로인이 중건을 합니다. 길로인이 누구냐? 길로인은 윤씨 부인이 가져온 돈을, 윤씨 부인이 친정에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해서 그걸 나중에 김한이 독립운동을 하고 지리산 모임을 결성할 때 그 돈을 대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동학교도들하고 가까운 인물이죠. 근데 그 사실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도와줬던 그 인물이 이 도소람을 중건하는데 자기 돈으로 중건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나중에 소지감이라는 승려가 여기 주지로 들어오는데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떤 애초에 쌍계사에 시작했던 그 지리산 모임들이 다 이쪽으로 합류를 해서 계속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예, 쌍계사에서 이루어지던 지리산 모임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부에 이르러 도소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 지리산 모임의 의미가 더욱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민족 해방이라는 공통된 그 소망을 가지고 지리산 모임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 이 지리산 모임이 어떻게 커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쌍계사의 모임은 저는 1차 지리산 모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도소람 모임은 2차 지리산 모임인데 그 사이에는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사실 사라집니다. 김한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김한이 일본 관에 잡혀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해관 스님도 그 만주로 건너가셨다가 그 다음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쌍계사의 모임을 이끌었던 두 인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송관수, 김광세 뭐 이런 사람들이 부산 노동자 운동도 하고요. 무엇보다 진주 형평사 운동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진주 형평사 운동 때 이 도소람의 주지인 소지감 스님의 사촌 동생 이범준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평사 운동에 관여했던 지리산 모임이 도소람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 도소람에는 사회주의자 이범호도 참가를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왜 4부 5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 몽치 있죠. 그리고 해도사 이런 인물들이 바로 도소람 근처에서 산막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이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런 특정 종교와 관련있던 인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소람에서 어떤 시작한 제2차 지리산 모임은 그 이전에 어떤 불교하고 동학과의 습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우리 민족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그런 지리산 모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그 길상이 천수관음상 탱화를 그리는 곳도 도소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길상이가 여기 와서 이제 관음탱화를 완성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서희도 결국은 이 도소람을 계속 여러 번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장현학도 오게 되고 심지어 조병수도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이 도소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환국이도 여기 오게 됩니다. 나중에서 서희가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대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자금이 필요한 과정에서 서희가 여기에 어떤 독립운동 자금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서희뿐 아니고 임명희가 여기에 굉장히 큰 거금을 냅니다. 임명희가 이혼을 하고 나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인 5,000원을 여기에다가 아무 조건 없이 시사하게 되는데, 5,000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그때 2만 원을 냈다고 해서 2만 원이 일본에서 전투기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일파가 2만 원을 냈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아주 큰 돈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도소람은 정말 이렇게 수많은 어떤 계층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자금원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도솔초는 불교적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도솔암은 그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염원이고 이것이 어떤 우리 민족의 염원과 만나는 것이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도솔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솔암에는 국내에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조국 해방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염원을 실현해 가던 아주 신성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도솔암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도솔암에서 만난 박경리와 토지였습니다.